뭐 떨어진 거야? 마이쮸. 뭐 큰 거, 하얀 거 큰 거가 떨어진 거 같은데 아닌가? 마이쮸가 떨어집니다. 아 그래? 마이쮸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맛별로 그 뭐 새로 나온 거 포함해서 뭐더라? 무슨 초록색 바탕에 애플망고. 애플망고인가 그게? 그런 것도 좋아하고. 맞는 것 같아. 네, 새로운 맛이야. 네, 자 활용 110쪽부터 질문. 깨끗하십니다. 네. 준혁아 얘기해라. 어? 너가 얘기해. 틀린 거 너밖에 없어 지금. 어디야? 활용 110조. 여기부터. 아니면 좀 몇 번? 635. 35. 네. 또. 그리고 거기 반감기라는 부분은 좀 내가 하나 집어서 얘기할게. 혹시 준혁아 거기 636, 37, 38 틀린 거 있니? 없어? 그냥 아무거나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몇 번 할까? 36, 37, 38 마음에 드는 거. 36, 37 하자. 네, 36 할까? 그냥 636. 네, 635, 636. 또 다른 건요? 640. 640. 네, 642. 642. 네, 자 한번 활용 문제 좀 정리해 봅시다. 일단 근데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이 틀리고 실제로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근데 의외로 좀 어느 정도 유형에 대한 익힘이 완료가 됐을 때 생각보다 좀 활용 문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다?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 느낌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좀 어느 정도 이제 익힘이 조금 된 상태에서 본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그런 보통의 경향을 좀 갖는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좀 어느 정도 본인이 좀 노력을 했다는 가정하에겠지 일단은. 자 635번부터 좀 한번 볼 건데 자 뭐 거기 나와 있지. 세라믹 재료 A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험을 시작한 지 T1초, T2초 후에 측정 온도를 각각 T1, T2라고 한다. A의 열 전도 개수 K는 다음과 같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막 주어진 조건이 있는데 일단 세라믹 재료가 635번 일단 A라는 세라믹 재료가 있대. 근데 실험을 시작한 지 온도 T초 후 T2초의 측정 온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실험을 시작한 지 T1초가 지난 후에 그때의 이 재료의 온도를 라지 T1 도씨라고 표현을 한 거고 실험을 시작한 지 T2초 후가 지났다면 그때의 온도를 라지 T2 도씨라고 정하겠다라고 이제 주어진 거지. 그랬을 때의 이제 성립하는 식이 라지 K 이거 열 전도계수다라고 했는데 뭐 몰라도 상관없지. 이것이 T2와 T1의 차이 분의 그다음 C라는 상수값 그다음에 로그 T2 그다음 빼기 로그 T1과 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관계식을 하나를 주어진 거야. 그런데 이 식에서 이 세라믹 재료의 열 전도 계수를 측정하는 실험에서 그러니까 이 K 값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 실험을 시작한 후 10초가 지났을 때하고 20초가 지났을 때의 측정 온도가 각각 200도와 그 다음 202도씨가 나왔다라고 주어진 상태야. 그럼 사실 200도하고 202도씨 그리고 실험을 시작한 지 10초다 20초다 그 주어진 조건들은 각각 여기에 어울리는 값들이잖아. 그래서 여기 T1 하나에다가 뭐 10초인지 20초인지 그걸 대입을 할게. 뭐 편의상 여기 빼는 순서에 따르면 이쪽을 큰 거 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 T2에다가 이거 20초 후 그 다음 T1 쪽에다가 10초 후 그리고 그때의 각각의 온도는 이거 라지 T 쪽이 아까 200도라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여기 라지 T2가 바로 202도가 대응이 된다라고 이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판단할 수가 있어. 그것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어떤 관계식이 일단 성립하냐? 첫 번째, K는 자, 온도 둘의 차이지. 이거와 이거의 온도의 차이는 2도씨 차이가 나고, 그다음 상수 C는 그대로 둘 거고, 그다음 로그 T2 대신에 로그 20, 그다음에 빼기 로그 T1 대신에는 10을 대입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얻게 되는 사실은 바로 K하고 C 사이에 어떤 하나의 관계식이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게 정리가 되잖아. 참고로 이거는 K가 2분의 이거 로그 20에서 로그 10 빼면 로그 2 나오잖아. 그럼 로그 2C, C 로그 2랑 같습니다. 이 관계식을 하나를 먼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문제에서 근데 추가로 구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그러면 실험을 시작한 지 X초가 지났다. 그랬을 때 이 온도는 206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X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 여기서 비교 대상이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 여기다 이제 둘 중에 하나에다가 X초 대입할 거고 여기 온도에다 206도 대입하면 되거든. 근데 나머지 하나 비교 대상은 뭐 이거든 아무거나 상관없는 거 둘 중에 한 쌍을 그냥 대입을 할 거야. 그래서 K는 2분의 하고 2분의가 아니지. 좋다. 여기 T2 쪽에다가 이번에는 X를 대입할게. 206도 온도를 대입해야 되지. 그리고 206도에다가 여기는 하나 200도씨 대입할까 그냥? 그럼 여기가 206도일 때는 그때는 시간이 X초가 걸렸을 때니까 여기 요 T2 대신에 로그 X초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T1은 200도씨일 때 걸린 시간 아까 10초일 때였었잖아. 그럼 여기다 로그 10을 대입하면 돼. X에다가 여기 T1에다가 10 아니면 이거 대입해도 여기다 20 대입하고 여기다 202 대입해도 사실 결과는 같게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어. 아직 정리하는 거 C 하나 남아있지. 자, 그러면 얘는 6분의 로그 10분의 X 그리고 거기다가 곱하기 C. 근데 아까 여기 위에서 K 값이 이거랑 똑같다고 한 거랑 이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상수값 X 값을 찾을 수가 있어. 아까 K가 요 K랑 같은 K잖아. 그러면 역시 우리가 구한 이 결과는 아까 얘랑 똑같겠네. 바로 2분의 C 로그 2랑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C하고 C는 어차피 소거시킬 수 있고 양변에다 3배 하면 로그 10분의 X가 바로 여기에 3배를 한 3 로그 2랑 같다. 즉 로그 8하고 같다. 이거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서 결론은 10분의 X가 8과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여기서 X는 80이다 라고 정리가 돼. 됐습니까? 문제 해석하고 대입하고 뭐 그 다음 빼고 더하고 또는 로그에서는 주로 빼는 형태 같은 게 많이 나오긴 하지. 이런 해석들을 좀 적절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활용 문제 조금 더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연습 좀 해줘라 일단.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반감기에 대한 거 문제 좀 하나만 좀 얘기 좀 합시다. 여기 문제 636번 질문은 아까 했었는데 그거 말고 반감기에 대해서 그냥 다시 확인 한번 해보자. 반감기가 뭔지 알고 있니? 이거 과학이나 아니면 맞아. 방사선 동위 원소. 그것이 이제 붕괴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이거가 이제 주로 뭐 옛날에 사회 시간 때 했었던가? 근데 아니야. 이거 지구과학에서 선생님도 옛날에 과학 배웠을 때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원소 중에 우리가 뭐 대표 원소 중에 하나가 이제 우라늄 그리고 탄소. 근데 그냥 우라늄과 탄소는 아니고 막 여기 이제 복잡한 숫자 같은 거 붙는데 그런 건 다도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현재 여기 있는 이런 원소들 뭐 일부 원소들에 대해서 방사선 동위 원소라는 표현을 붙여 보통. 근데 이런 원소들의 특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정 양만큼씩 계속 붕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처음에 우라늄이 이만큼이 있었다. 그럼 얘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본질적인 이 원래의 물질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이제 변화를 하는 거야. 붕괴를 하면서. 근데 얘가 처음에 양을 뭐 100이라고 가정을 했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서 딱 반으로 줄어들었어. 그럼 반으로 줄었다는 거는 원래의 본질의 물질인 우라늄은 그대로 반 정도가 남아있고 나머지 50은 다른 물질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3의 다른 물질이라는 의미로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X라고 할까? 응, X. 낙? PB? 최종 단면표가 나는 걸로 모르겠어. 그건 아닌 거. 아닌데. 아니 아닐 거야 아마. 네, 근데 문제는 얘가 100에서 50으로 지금 양이 줄었잖아. 그리고 다른 물질 X로 바뀐 거잖아.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데 그 붕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감기라고 한다는 거야. 반감기. 그리고 이 반감기라는 건 물질마다 고유의 반감기가 있어. 그래서 얘가 여기서 여기로 뭐 반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걸리는 시간이 왜? 응? 그래서 한 뭐 예를 들면 7천만 년이 걸렸다고 쳐보자. 그럼 얘가 또 다시 반으로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던 우라늄이 50에서 또 반으로 줄어들면 25로 줄어들겠지. 그럼 여기 X, 이것도 X가 나머지 75를 차지할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 50이었던 양이 25로 줄어들었잖아. 이것도 반이니까 이것도 역시 똑같이 7천만 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지구과학 때 했던 이유가 아마 화석의 연대 측정하는 거 할 때 이런 걸 이제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화석을 하나를 발굴했어. A라는 화석이야. 근데 문제는 이 화석을 발굴을 했을 당시에 얘가 이 원소를 측정을 해봤더니 이번엔 탄소라고 하자. 이거 C. 여기에 뭐 예를 들면 탄소가 이만큼이 남아있다고 할까? C. 그리고 여기에 탄소가 붕괴돼서 다른 물질로 바뀐 뭐 Y라는 애를 여기다 두자. 근데 예를 들면 얘가 한 8.1 8점? 12.5? 12.5g 정도가 남아있고 얘가 87.5g이 남아있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야. 야, 이 화석은 처음에 살아생전에는 이게 Y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다 온통 C였던 상태야.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랑 지금 합쳐주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C가 붕괴해서 이만큼으로 바뀐 거니까 이걸로. 그럼 이거 두 개 합하면 딱 100g이잖아. 그럼 얘는 원래 살아있을 때, 생물일 때는 바로 이게 100g이었던 상태야. 그럼 이 100g이 지금 12.5g으로 감소를 했다라는 거잖아. 그럼 반감기를 몇 번 거쳤냐면, 자, 100g이야. 여기서 50g, 그 다음에 25g, 그 다음에 12.5g, 딱 12.5g이 남았으면 반으로 감소하는 기간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거친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 C라는 방사선 동위 원소의 반감기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만 년이다. 그럼 5천만 년씩 세 번이니까 얘는 바로 시간이 1억 5천만 년이 지난 물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이게 딱 떨어지지 않아도 로그 같은 걸 이용하면 또 분산값 계산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화석의 연대 측정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나도 배웠던 내용이고 아마 너네도 뭐 배우거나 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 이거는 내가 지워서 아까 얘기를 한 거고 7천만 년, 5천만 년. 그럼 반감기에 대한 문제가 일반적으로 거기 지금 636, 637, 638번처럼 식이 나와 있으면 다행이야. 근데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옛날에 좀 본 적이 있어서 그거에 관련된 식을 하나를 좀 소개를 할까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M 질량 최초 질량이라고 하자. 그리고 스몰 m 이거 나중 질량. 여기선 수치가 총 변수가 4가지가 필요한데 여기서 라지 t는 물질의 반감기, 물질 고유의 반감기. 그리고 이거는 흐른 시간. 이렇게 4가지의 변수에 대해서 관계식을 어떤 걸 설정을 할 수 있냐면 이 나중 질량 m이 최초의 질량에다가 계속해서 2분의 1에 t분의 t제곱만큼. 이것이 이제 반감기에 대한 식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 식을 이해해서 아까 상황에다가 좀 맞춰볼까? 만약에 이 물질 고유의 반감기가 5천만 년짜리야. 그냥 헷갈리니까 50년이라고 할게. 그리고 흐른 시간이 한 150년이 흘렀다고 쳐보자. 그리고 처음에 질량이 뭐 한 100g 정도 된다고 치고. 그러면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나중 질량이 얼마인가 이걸 판단하려고 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최초의 질량이 100g이었는데 2분의 1씩, 그러니까 여기 있는 2분의 1은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뜻이지. 근데 물질 구유의 반감기가 50년인데 흐른 시간이 150년이니까 바로 얘는 50년씩 3번 지났다라는 형태가 이 지수자리에 들어오잖아. 그러면 2분의 1씩 3번이 곱해지니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니까 한 번 2분의 1 되고 그거에 또 2분의 1배 되고 또 한 번 2분의 1배 되고 그래서 나중 질량이 바로 100 곱하기 세제곱이니까 8분의 1배이다. 그래서 아까처럼 12.5g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식이 하나가 탄생을 한다는 얘기야. 요거가 반감기에 관련된 식이다. 라는 거 하나 정도는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식이거든, 이거. 그래서 한번 조금 이해를 해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런 걸 토대로 거기 있는 문제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거기서 63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거 한번 좀 지워보고. 자, 636번에 반감기가 24년짜리인 어떤 물질이 있대. 어떤 방사성 물질의 질량이 처음 양이 Ag이었다. 그러니까 최초 질량이 Ag. 근데 얘는 반감기가 24년짜리 반감기를 갖고 있는 물질이다. 근데 t년 후에 남아있는 물질의 양을 FT라고 한다면 FT는 A 곱하기, 자 이거 최초의 양이었지? 거기다 2분의 1에 24분의 t제곱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아까 여기서 세웠던 거랑 동일한 형태야. 이게 최초 질량, 이거 처음 질량. 우리 2분의 1에 이거 물질 고유의 반감기 자리에 여기 24년 집어넣은 거잖아. 그래서 이것이 그 나중 후의 질량이다 라는 이 식과 그냥 똑같은 식을 쓴 거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방사성 물질의 질량이 초기 질량의 60%가 돼야 된대. 60%. 그럼 여기서 초기 질량이 이거잖아. 그럼 이거의 60%가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바로 이 FT가 A 곱하기 100분의 60. 그러니까 초기 질량의 60%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바로 이 t의 값을 계산을 해달라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 결과가 초기 질량의 60%가 되도록 하는 그때의 t. 걸리는 시간. 그럼 이제 방정식을 풀면 되거든. 여기서 A 초기 질량은 그래서 별로 중요하진 않아. 양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니까. 그럼 좌변에 남는 거는 일단 100분의 60, 0.6이라고 쓸까? 그냥 10분의 6까지만 정리할게. 그리고 우변은 2분의 1에 24분의 t제곱인데 여기서 이 t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해야 될 행동이 바로 양변에다가 로그 취해서 계산하기야. 왜냐면 거기 밑에 로그 2와 로그 3의 값을 주어줬잖아. 자, 로그 취하자. 상용 로그 취할게. 위치 10인 로그, 여기도 위치 10인 로그. 그러면 좌변 이거 분리하면 여기 6은 2 곱하기 3이지. 그래서 얘는 로그 2, 자 분리 그대로 한다. 로그 3 더하고 거기다 로그 10을 빼야 돼. 즉 1이 빠지지. 좌변 정리한 거다. 그 다음 우변. 우변은 24분의 t는 앞으로 내려버리고 그럼 남는 게 로그 2분의 1이 남는데 그게 바로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2라고 정리가 되는 애겠지. 자, 이제 주어진 거 다 대입해서 만족하는 t의 값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로그 2는 0.3으로 주어졌고 얘는 0.48로 주어졌다. 그러면 좌변 0.78 빼기 1이고 그 다음 우변은 이거 마이너스 0.3 그러면 이거랑 곱해야 되잖아. 그럼 24분의 t 그냥 곱하기 마이너스 0.3이라고 하자. 자, 이제 풀어야지. 자, 이거 마이너스 0.2잖아. 그럼 이거 부호는 일단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버리고 100 빼버릴까? 좌변에다가 100 빼하면 22 나오고 우변은 여기다 100 빼하면 30. 그러면 24분의 30 t. 그러므로 t는 22 곱하기 24 나누기 30이다 라고 정리가 최종적으로 되겠다. 그럼 이거 6으로 나누면 5, 4. 그러면 5분의 88인가? 네, 정리하면 17.6이라는 수치가 나오겠다. 바로 t는 17.6이라는 것은 17.6년이 지났을 때 그때까지 바로 걸리는 시간이 그때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초기 질량의 60%가 된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겠지.
네, 로그까지 이용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당연히 이 수순에 의해서 밟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순간대로 풀었을 때 답을 이끌어내는 것까지는 좀 할 수 있어. 중간중간에 계산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그걸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 자, 640번하고 42번 마무리 합시다. 자, 저 틀었니? 활용? 아니, 저거? 아까 눌렀지? 네. (640번) 저거 배터리가 괜찮나? 저거? 저기? 이거 파란불. 자, 수지의 어머니는 수지에게 고등학교 입학 선물 100만 원이 들어있는 좋겠다. 연이율이 R%이고 복리로 계산한 예금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 20년 후 통장의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 되었다. 아래 최저값을 구하여라. 자, 일단 이 문제에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다소 있을 수 있어. 뭐 복리다, 뭐 원리합계다. 원리합계란 말은 없나? 제목에 원리합계란 말이 있지. 사실 이거 우리가 정식으로 좀 원리합계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기가 있어. 뒤에 우리 맨 마지막 단원이 수열이라는 단원이 있어. 거기 수열에서 등비 수열 파트를 정리하고 나면 원래 활용 문제에서 이 원리합계를 한번 계산을 하거든. 그래서 그때 보면 차라리 이 문제가 더 난이도가 훨씬 더 낮아진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야. 근데 참고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얘기하면, 예를 들면 첫 번째, 수지의 어머니가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100만 원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을 하나를 줬다는 얘기잖아. 근데 거기서 연이율이 R%다 라고 나와 있는데, 뭐 현실 금리로 반영하면, 나도 금리는 잘 몰라. 근데 뭐 이자 주는 거 기껏해야 한 1점 몇 퍼센트 막 이렇게 주나? 아마 그 정도 될 거야, 연이율. 그리고 그걸로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원금의 전체적으로 1% 정도의 금액이 이자로 붙는다는 얘기가 되겠지, 일단. 근데 계산 복잡하다, 원래. 그러면 100만 원인데 예를 들어 보자. 만약에 여기 연이율 그냥 2% 정도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다고 쳐보자. 그럼 이대로 했을 때 한 10년 동안 복리, 여기서 복리란 말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일단 복리로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놨을 때, 그러니까 예치를 해둔다는 거는 그냥 그대로 둔다라는 얘기야. 예금을 한 상태로 두겠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이 돈이 얼마가 되느냐. 원리합계라는 말은 여기서 이 원금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거 리는 이율, 그러니까 이자.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가 총 합쳐서 얼마까지 나왔느냐, 얼마나 부풀어 올랐느냐, 그러니까 부풀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어났느냐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연이율 2%는 1년마다 2%씩을 이자로 쳐주겠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100만 원을 은행에다 예치해놨다. 그럼 이 상태에서 1년 지나잖아. 그러면 이거에 2%를 합쳐서 100분의 100이만큼, 이게 바로 1년 후에 원금과 이자의 합계야. 즉 102만 원이 된다는 얘기겠지, 계산하면. 그런데 문제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1년이 지났다. 그럼 처음에 비해서 2만 원 늘어났으니까 여기서 2만 원 플러스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그건 이자만 붙이는 개념. 그걸 우리는 보통 달리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에 2%에서 2만 원 붙였으면 다음에 104만 원 되고, 그 다음 106만 원 되고, 다음에 108만 원 되고, 이거는 이제 단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복리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또 통째로의 거기에 대한 2%를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102만 원이 됐잖아. 그러면 여기서 또 1년 지나면 여기다 한 번 더 또 100분의 100이 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금과 그 다음 거기 있는 이자까지에 대한 것도 이자를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 말은 아까 이게 이거였었잖아. 그럼 여기다가 100분의 100이 또 곱하면 이게 2년이 지난 상황에서의 원리합계가 된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한 해가 더 지나가면 그럼 또 이거에다 100분의 100이 곱하면 돼. 왜냐면 이게 지금 현재 2년 후의 원리합계였고, 여기다 이거 이자 붙이면 바로 이게 3년 후의 원리합계가 되니까. 그럼 이대로 해서 10년 동안 붙인다라고 한다면 바로 얘는 100만 곱하기 100분의 102의 총 10제곱을 한 것. 이게 바로 10년이 지난 후에 총 예치한 돈의 원리합계가 된다라고 보면 되네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 비율을 내가 2%라는 거 이거 지어서 얘기한 거고, 거기서는 몰라. 안 가르쳐 준 거잖아. 그래서 R이라고 주어져 있지. 참고로 지금 현재 여기서 내가 100분의 100이라고 한 수치를 거기는 R%로 적용을 시키잖아. 그럼 100분의 원래 이 2%도 100에다가 2% 더한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R%니까 이걸 R로 정해서 표현을 하면 된다. 100분의 100 더하기 R. 이게 바로 이 숫자에 대응하는 값이야. 그럼 이 문제에서는 100만 원을 초반에 예치를 해놓고 연이율은 R%로 적용을 했고 이걸로 20년 동안 예치를 해놓은 상태거든. 그럼 최초 금액 100만 원. 근데 이율은 100분의 100 더하기 R. 근데 이 상태로 얘를 20년 동안 그대로 예치를 해놔. 그러니까 이자를 20번을 받은 거지. 했더니 이것이 통장의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 됐대. 그러니까 얘가 바로 200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요 비율 R, 요거의 최소값이 얼마까지 허용이 되느냐. 그러니까 몇 퍼센트까지 줘야지만 이만큼으로 불어나느냐라는 거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아래값이 크면 클수록 이거에 빨리 도달을 할 수밖에 없잖아. 이율이 세니까. 자, 이거 이제 부등식 풀기 위해서 양변 100만 나눠. 그러면 좌변은 100분의 100 더하기 R에 20제곱 되고 우변은 2가 남는데 양변에 이제 로그 취할 거야. 자, 로그. 응? 뭐? 이걸 만족하는 최소값? 아래 최소값? 근데 이거 20 내려버리면 20 로그 100분의 100 더하기 R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 로그 2의 값은 주어진 게 있잖아. 거기 0.3으로 계산하래. 이거 뭐야? 0.3.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이거 이상이 있다지. 근데 어차피 이거 20은 또 이쪽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 아래 값을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로그 100분의 100 더하기 R은 자 0.3을 20으로 나누면 0.015라고 나올 거야. 네, 요거. 근데 거기 주어진 거 수치를 좀 비교를 해봐야지. 이제 여기서 이거를 만족하는 이 경계값이 필요한 거잖아. 근데 거기 잘 보면 조건에 단 하고서 로그 103이 이게 2.015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딱 여기 있는 소수 부분이 두 개가 똑같잖아. 이 말은 여기에다 2를 빼면 이게 딱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다 2 빼. 로그 103에다가 2 빼. 이것이 0.015야. 그럼 로그 103에다가 2인 로그 100을 빼면 얘는 로그 100분의 103이잖아. 한마디로 이 값은 로그 100분의 103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 값보다 이 값이 이상이다 라는 걸 만족을 한다면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바로 진수 100분의 100 더하기 R이 이것이 100분의 103이라는 우변의 진수보다 더 이상이다라는 부등식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거 없애버리고 100 빼버리면 R은 3보다 이상이어야 된다 라는 결론이 생기겠다. 한마디로 최초에 이율을 3% 이상으로 갖춰주면 얘는 20년이 지났을 때 딱 그래도 2배 이상까지는 우리가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원금을 한 100억을 갖고 있어. 그 20년 동안 그냥 말없이 묵혀놓으면 이율을 3% 정도로 받았을 때는 그게 200억으로 불어나 있다는 얘기야. 네. 근데 요즘엔 이율 3%가 찾기가 좀 어렵지. 자, 642번 마무리하자. 이제 마지막 문제다. 자, 642번 같은 게 활용 문제에서는 좀 비율적으로는 좀 많이 높은 문제야. 거기 있는 문제. 이거 뭐 원리합계 문제는 뒤에 등비수열 파트에서 주로 나오고. 자, 문제. 세계 석유 소비량이 매년 4%씩 감소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매년마다 지금 현재 얼마만큼씩 뭐 증가시킨다. 매년마다 뭐 감소시킨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양에 비해서 얼마만큼 늘어나 있기 위해서 또는 처음 양에 비해서 얼마만큼 줄어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뭐 해수 몇 년이 지나야 되느냐 아니면 얼마만큼의 비율을 적용시켜야 되느냐 이런 타입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자, 지금 현재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세계 석유 소비량이 매년 4%씩 감소된대. 진짜일까? 매년 세계 석유 소비량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근데 4%씩 감소한대. 매년마다. 그럼 이거 보고서 우리가 비율적으로 생각해야 될 수치는 100분의 96이다.
왜냐면 4% 감소시키고 남는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96%가 남으니까. 근데 세계 석유 소비량이 처음으로 현재 소비량이 2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고 했거든. 그럼 현재 소비량이 얼마인지 나도 몰라. 현재 소비량 A만큼을 소비한다고 해보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야, 그럼 현재에서 계속 매년마다 이만큼씩 이제 줄여나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몇 년 동안? X년 동안. 여기서 이것씩 X년 동안 줄여볼게. 한번. 뭔가 욕 같네. 그럼 A에서, 자, 1년이 지났다. 그러면 100분의 96 곱하면 이게 현재의 소비량에 비해서 1년이 지났을 때의 석유의 소비량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거듭 제곱을 늘려 나가면 나갈수록 이제 몇 년이 지났을 때의 석유 소비량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여기다가 X번만큼 이 줄이는 패턴을 반복을 했을 때잖아.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좌변이 뜻하는 것은 X년만큼이 지난 후에 석유의 소비량이다 라고 봐주면 되겠지. 근데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건 얘가 현재 소비량 A만큼의 바로 2분의 1배 이하로 떨어지려면 몇 년 동안이나 이 짓을 반복해야 되느냐라는 거잖아. 네, 부등식은 요 식이야. 그래서 요거 A는 아까처럼 날려버리고 또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서 우리가 원하는 X의 부동호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이거 좌변의 값은 일단 100분의 96의 X제곱이었던 앤데 여기다 로그 취할 거야. 그리고 여기도 우변에다 상용 로그 2분의 1을 취하면 어차피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이거 X는 내려. 그럼 X 로그. 근데 여기 주어진 게 이게 0.96이라고 쓸게 일단.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로그 이거든. 이거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근데 마침 또 주어진 게 그냥 곱게 주어지지 참. 로그 9.6이 0.98이래. 근데 이거에서 지금 여기는 0.96을 만들려면 지금 현재 진수에다가 여기다 10을 나눠야 되잖아. 9.6을 10으로 나눠야지만 0.96이 나오지. 근데 사실은 이 값은 로그 9.6에다가 로그 10에 해당하는 1을 뺀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던 로그 9.6 요 값에다가 1을 빼면 얘는 이것 빼기 1에서 마이너스 0.0이라고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는 로그 0.96 있지? 이거는 마이너스 0.02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얘기야. 거기에 x 곱했고, 난 마이너스 로그 2는 마이너스 0.3. 자, 이제 나눕시다. 그럼 x는, 자, 이거 x 앞에 계수로 나눠주면 부동호의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0.02분의 마이너스 0.3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동호의 방향 바꿨고, 이거 계산한 결과는 2분의 30이니까 15라고 나오거든. 한마디로 x는 15보다 이상이다. 그 말은 15년 이상은 최소한 지속을 해야지만 현재 소비량에 비해서 반만큼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겠다라는 뜻이겠다. 네, 답은 15년. 자, 현재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로그에서 이제 검토했던 부분, 로그 방정식까지의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했던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봐. 일단 지수와 로그, 지수에서 맨 처음에 했던 거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의 성질, 그리고 지수의 확장, 그리고 지수의 확장에서 이제 좀 많은 유형들이 있었고, 그 다음 로그로 넘어가서 로그라는 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로그의 성질들과 그 다음 밑변환 공식이라는 이제 추가적인 성질들 같은 거 익히고 정리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용 로그 배웠지. 상용 로그에서도 이제 활용 문제들 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지수와 로그가 마무리가 되고 바로 이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해서 배웠지. 지수 함수, 증가함수, 감소함수, 밑이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로그 함수도 역시 역함수 관계로서 밑이 1보다 크고 작은 함수들에 대한 그래프들 쫙 그렸어. 그리고 지금 비로소 이제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까지 유형을 쫙 정리를 한 거야.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야. 그리고 문제가 결코 쉽지도 않고,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자이스토리 같은 거 문제 고3 자이 풀다 보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섞여 나오는 문제 파트 토 나온다고. 문제가 어려운 게 그냥 모여 있어. 거기 그 페이지 풀다 보면은 진짜 그냥 뭔가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네, 아무튼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만큼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익혀야 될 유형들이 많으니까. 자, 오늘 이제 개념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한 번만 저 껐다가 키자. 삼가함수 간단하게 정리할 거 있으니까